자, 오늘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4월 15일 날 총선했잖아요. 그러면 선거 관련해 가지고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이 6개월을 채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0월 15일 앞두고 이제 국회의원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고민정은, 무혐의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데 오늘 나온 사람 중에 가짜 임차인 하나 있었죠. 윤희숙. 가짜 임차인. 네. 이 사람이 이제 호별 방문이라는 부분. 호별 방문이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초 갑 지역구에 있는 반포 1동, 3동, 잠원동, 방배 4동 네 곳의 주민센터 내 강당을 방문해가지고 이 호별 방문이 금지되어 있어서 호별 방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정치활동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준 사람이 바로 최민희 의원이죠. 최민희 의원은 당시에 선거 출마하면서 남양주 시청의 사무실들을 들어갔다가 두 가지 혐의로 선거법 위반이 걸렸었어요. 하나는 경기도로부터 당시 남경필 지사로부터 그 남양주랑 관련이 있는 그 조한 IC 신설을 뭐 약속했다.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경기도지사가 바뀌면서 남경필은 그런 적 없다. 그리고 도지사가 바뀌면서 기록을 보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다 쪽으로 해서 그건 사실상 무혐의가 나면서 남양주 시청을 사무실 몇 개 방문한 건 가지고 사실은 의원직이 날아간 거예요. 결국에는 5년 동안 그러니까 선거를 못 나가게 되는 피선거권이 박탈됐죠. 근데 똑같은 사안입니다. 윤희숙이 방배 4동 등 반포 13동, 잠원동, 방배 4동 등의 주민센터 내 강당을 방문했던 부분을 갖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는데 무혐의 처분했어요. 우리들 입장에서 되게 빡이 치는 거지. 우리민이 하고 싶은 말 다 할 때 한 번 더 말씀하시고요. 사실 아니, 본인이 없을 때는 게 나아요. 이거.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이제 선거를 실제로 해보면 선거법을 선관위도 모르고 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여기 선관위에 물어보면 된다 그러고 저기 선관위에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당사자가 막 찾아봐야 돼. 법률을 찾던 판례를 찾던 찾아봐서 해결하는데 결국은 하는 말이 항상 선거법은 아무도 모른다. 걸려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호별 방문 관련해서는 조금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뭐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누구라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갈 수 있는 곳은 호로 안 보는 게 일반적인 판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청에 가도 민원실에 가면 문제가 안 돼요. 뭐 누구라도 민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민원실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냥 근무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호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지금 뭐 저는 편들자는 말씀은 아니라 윤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검찰의 판단이긴 하지만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한번 설명해. 그래서 호에서 이게 주민자치센터의 강당이라는 거예요. 강당 그냥 누구나 그냥 뭐 한번 운동을 하러 가건 행사가 있어도 가건 강당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호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뭐 그 얘기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남양주 시청 내 사무실 이게 이제 사무실이라는 게 아마 제 생각에 뭐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사무실이라는 게 어떤 민원실이나 뭐 이런 강당이 아니라 시청 건물 내에 그냥 뭐 자치행정과 감사실 이렇게 공무원 특정 공무원들만 근무하는 곳에 가서 아마 명함을 돌린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선의로 해석하실 건 아니고 같은 사안을 호별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선거 운동에 나선 자가 각자 집을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 그 취지로 지금 이제 어떤 걸 호로 볼 것이냐에 대한 살짝 사적인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논란은 이제 말은 되는데 네. 법률상이나 판례상으로는 제가 좀 개입하면요. 사적 공간 비슷하게 아니 그럼 우리가 시청이라는 곳을 판단할 때 여기를 공공 영역으로 봅니까? 아니면 사적 영역으로 봅니까? 그러게 기본적으로는 공공 영역이죠. 아니 시청에 있는 사무실 건축가나 뭐 다른 뭐 토지과나 뭐 아무튼 제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공적 영역을 하는 곳이면 내가 주민으로서 거기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방문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최민희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시청에 가서 무슨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 있는 공무원들을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가서 뭐 악수하면서 하다가 그럼 누가 뭐 응원합니다 그러면은 혹 명함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연락하십시오. 뭐 왜냐면 그분들도 그 응원 지지를 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근데 지금 문제되는 게 그걸 그럼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이 뭐 1심, 2심 다르게 판단했으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주민센터도 주민센터 안에 있는 곳이 강당이든 그게 무슨 뭐 주차장이든지 간에 거기도 그 최민희 의원에 적용했던 기준으로 따지면 거기도 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판결의 잣대가 달랐다는 얘기죠. 저 작가님이 어떻든 간에 그 훌륭한 변호인이시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판례들이 많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예, 기자회견 하고 나서 돌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참모들 중에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기자회견 마치고 나서 저기 후보님, 아니 그때 의원님인가요? 의원님 이거 가시면 안 됩니다. 딱 공개된 장소 일반적으로 강당이나 민원실 정도만 괜찮습니다가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검토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돌리기 전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공개되고 일반적으로 다 접근 가능한 데만 가야 된다.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아마 뛰어난 참모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건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가 개입을 해요. 사실은 주광덕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의 정대편 후보가 실제로 떨어진 사람을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게 짓밟아버린 경우는 드물어요. 당선자가 날아가는 경우는 꽤 있어도. 근데 거기는 누가 개입을 하냐면은 주광덕과 인적 인맥이 있는 판사 검사들이 똑같이 개입을 해요. 그 지역 내에서 의정부 지검이나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민희 의원은 선거를 아예 못 나가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유권 해석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지금 윤희숙 같은 경우는 이것도 호별 방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전적으로 검찰이 판단할 시각에 가깝잖아요. 이거 호별 방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쪽 지역 내에 지역 법적 카르텔에 의해서 정치 활동에 목숨을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위험이 이렇게 되는 그 일종의 선택적 적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법을 명확하게 제정을 하던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최민희 의원이 남양주시청에서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다가 사무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부분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양해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이상해집니다. 동네에 길거리에서만 명함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각 아파트 하나씩 다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도 과열되겠지만 무슨 불법이 일어날지를 몰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보이는 곳에서만 하라는 취지예요. 아니 거기다 하나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 시청 내에서 벌어졌던 일은 만약에 선관위가 그거를 인지했다 그러면은 저는 경고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청 내에서 그런 행위는 우리가 애매모호성이 있지만 호별 방문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는 그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뭐 경고를 내야지.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호별 방문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걸 빌미로 너의 피선거권은 완전 박탈. 이게 너무 과잉 처벌이란 얘기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선거를 현장에서 떼보면 호별 방문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불법을 지금 조장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 저기 종교 시설에서도 명함 못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밖에서 나눠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종교 시설에 있는 사람 굉장히 신자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그 안에 가서 명함을 줘버리면 그 명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명함의 권위를 그 후보 개인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설에서 이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이게 확 오거든요. 근데 호가 왜 중요하냐면 아마 진짜 제 생각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자기의 이런 사무실에 와가지고 명함을 주면 우리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사람인가? 라고 받아들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대세 편성이 되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별 방문에 대해서 좀 엄하게 처벌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건 선택적 처벌. 저도 이제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의적 잣대를 쟀다는 게 문제되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퍼블릭 섹터와 프라이빗 섹터를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어려운 말 쓰지 말씀하신 말고 우리 엄마도 듣고 이게- 계셔. 이게 공적 사적으로 사적 설명해.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구별해서 공적 영역에 가서 하는 건 경고 정도로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그러니까 몰랐을 경우 그리고 선거법이 만들어지면서 오세훈법 등등 이후에 선거법을 잘 몰랐던 경우는 계도해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악의적으로 지금 최민희 의원은 지금 야 올해 8.15의 사면이 될까? 안 되고 전에 크리스마스 특사가 될까? 안 되고 그러니까 특정 시점마다 이렇게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이 청와대 청원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저기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가시면은 청원 좀 부탁드릴게요. 최민희 의원은 뭔가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너무 아려. 우리 민희가 막 마음속에 막 아려가지고 사실 우리 방송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짠해요. 그 방송 끝나고 돌아가는 모습. 그렇지만 우리 쪽 진영에서 가장 논리와 팩트를 무장해가지고 어떤 토론을 나가도 지지 않는 최고의 전사가 되시긴 하셨는데 청와대 청원 뭐 꼭 사면해달라 이런 개념보다 저는 내년이면 사면이 될 거라고 봐요. 선거 뭐 한 방 굶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부각을 좀 시킵시다. 자 청원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청원 좀 해주세요. 네. 지역위원장 좀 갈 수 있도록 청원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피선권 박탈되지 않았잖아요. 박탈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